지금 주환이 안 오는 건가? 자, 그러면 자, 우리 오늘은 운동법칙 여기 네 번째 시간이라서 선생님이 지도 안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동법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정도 더 자유낙하 쪽하고 포물선 운동 그렇게 해가지고 역학의 제일 기본되는 부분들 특강에서는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정규 수업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습도 되고 해서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규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특강이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저기 104, 10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운동법칙 있죠? 운동법칙은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운동법칙. 뉴턴의 운동법칙은 F는 ma에서 우리가 이 a를 구하고 나면 알겠죠? 초기 조건만 알면 시간이 지났을 때, 즉 미래나 또는 그 과거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때 요 F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F. 이 F는 알자 힘이라고 했는데, 알자 힘. 무엇의 알자 힘이죠? 요거는 외력의 알자 힘이에요. 내력을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내력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물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이게 뭐 2kg, 이게 3kg,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이쪽에서 10N의 힘으로 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힘이 어떤 게 존재하는 겁니까? 자, 이 힘 말고는 뭐 다른 게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 뭐가 있습니까? 중력도 있고, 그 다음 이걸 A, 이걸 B라고 하면 A가 B를 미는 힘, 그죠? 그 다음 B가 A를 미는 힘,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총 힘이 3개가 보이는 거죠. 그죠? 3개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어떤 걸 외력으로 보고 어떤 걸 내력으로 볼 거냐. 자,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줬죠. 물체계.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물체계. 내가 보고자 하는 세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알겠죠? 내가 B만 보고자 한다. 지금. 그러면 B만 뭐가 된다? 물체계. A, B를 이렇게 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물체계가 되는 거야. 더 확장시켜서 여기 사람이 힘을 10N 주니까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내가 보고자 한다. 그럼 그게 물체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물체계가 A와 B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체계에서 외력과 내력을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반작용을 찾을 수 있으면 그렇지. 오케이. 아, 좋습니다. 요거는 반작용 있으면 물체계 내에서 반작용이 있으면 내력이라고 보고 반작용이 물체계 안에 없으면 외력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없다가 아니고 반작용이 없다란 말이 아니고 물체계 안에 없다란 뜻이에요. 바깥쪽에선 반드시 반작용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니까. 그게 물체계 밖에서도 반작용을 못 찾는다. 그럼 그건 뭐예요? 힘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예. 알겠죠?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자 힘이 여러 개, 외력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것에 대한 R자 힘을 여기에 찾아 넣고요. 그러면 이 질량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물체계의 질량이 되는 거야. 자, 이건 뭐라고? 물체계의 질량. 전체 질량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전체에 걸려있는, 여기에 걸려있는 R자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결국은. 그럼 이건 물체계의 가속도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체계가 어떤 가속도로 이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있죠. 얘네 각각도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다? 물체계의 구성 요소의 가속도와 같다. 이걸 꼭 같이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성의 법칙을 한번 볼게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A가 어떨 때? 0일 때. 이 A가 0입니다. 0이면, 자, 정지하던 것은 계속 정지를 하고, 운동하던 것은 어떻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관성이란 말 자체가 이겁니다. 관성이라는 것이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 그 책에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갈릴레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찰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사고 실험으로 한 겁니다. 생각만으로. 그래서 이 높이에서 만약에 구슬을, 자,
놔준다. 그럼 얘가 뚜루룩 굴러서 어디까지 간다? 처음에 높이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마찰이 없으면 공기저항 무시하고 그러면 무한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조금 더 달리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처음 높이까지 여기까지 올라간다. 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걸 각도를 점점 낮춰서 완전히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무한히 간다는 뜻이 되겠죠. 중간에 언덕이 나온다라고 치더라도 넘어서 계속 가는 거죠. 이 언덕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수평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관성을 설명했던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에요. 알겠죠?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 원래 뉴턴의 운동 법칙이 3개로 되어 있는데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실제 운동 법칙은 이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1법칙과 3법칙이 있는 이유는 운동성에 대한 것을 부연 설명을 하고, 알겠죠? 3법칙에서는 힘이란 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법칙과 3법칙은 2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약간 보충 설명격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운동이라는 건 이렇다. 가속도가 없으면 변화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처음 그런 운동 상태랑. 근데 이제 가속도가 생기면 그 가속도에 의해서 빠르게 변할 수도 있지만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둘 다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운동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 법칙에 가속도 법칙이라고 있죠. 요겁니다. 요거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힘의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힘의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힘의 법칙은 힘을 정의하는 법칙이라고 했죠. 예를 들면 마찰력. 자, 마찰력. 어떻게 구하죠? 마찰력? 마찰력식 뭡니까? 마찰력이라는 게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찰 계수에다가 뭐 곱하면 되죠? 수직한 응력만 곱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이거 아니야. 그죠? 이 요소와 이 요소만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저것도 F는 MA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힘의 법칙이 아니고, 힘을 정의하는 법칙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다? 운동 법칙이다. 이건 얘를 특정 힘을 정의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 운동과 관련된 거야. 힘과 관련된 게 아니야. 자,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제 알아두시는데, 예를 들면, 이 단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kg F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 책에 문제 풀다 보면, 요런 단위로 풀어놓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단위로 풀어놓은 것들은 F는 MA 형태에서 봐봐. 이게 무게면 우리가 mg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럼 이건 9.8이나 10을 넣어갖고 계산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100kg 짜리가 있어요. 그죠? 그걸 이 단위로 쓰면 이 무게값이 얼마일까요?
이 단위로 쓰면. 우리가 뉴턴 단위로 쓰면 100G 또는 100 곱하기 9.8 또는 100 곱하기 10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지. 그지? 그런데 이 단위로 쓰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100이야, 100. 이해가니? 좀 편하긴 하죠. 왜? 9.8 안 곱해도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단위를 쓰는 것은 질량값으로 그대로 하고 중력 가속도를 단위에 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할 때 되게 편하긴 해요. 근데 이 단위로 썼다가 뉴턴 단위로 썼다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뉴턴 단위로 하시고 이 책에 예를 들어서 뭐 해설지 같은데 이런 단위로 풀어놨다라고 하면 자기가 계산한 값 뉴턴 단위하고 비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 9.8 곱해가지고 보든지 아니면 자기 걸로 그 9.8 나눠서 보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해서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그냥 다 뉴턴 단위로 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 그러면 자,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볼까? 106페이지. 자,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예제랑 나오는데 이 운동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하면 되느냐 하면 일단 fx축의 모든 힘을 다 더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 더한 다음에 x축에 예를 들어서 번호를 붙여야 되니까 자 f1x f2x f3x 등등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x축 방향의 힘들입니다. 어떻게 표현해라? 시그마는 다 더해라. 그 다음에 f 요 넘버링은 i라고 잡고 그거에 대해 x축 방향 요걸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이게 m, a, x와 같다. 이렇게 두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있어. 마찰 계수가 예를 들어서 묘라고 하고 이쪽으로 마찰 작용하고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중력, 요건 세타, mg 이렇게 작용하면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뭐죠?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나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요 평면에 빗면에 연직 방향의 선을 하나, 수직 방향의 선을 하나 그어주면, 자, 요 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요 각이? 요게 세타죠. 요렇게가 직각삼각형인데, 요렇게가 직각삼각형인데, 요게 세타니까 요건 90도 마이너스 세타고, 요렇게가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는 세타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세타. 여기가 세타 각이다. 그러면 이 세타 각에 대해서 자,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이 mg라는 무게의 요 사인 성분에 해당되는 거야. 사인 성분. 맞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려고 하는 힘 하면은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쪽 방향이 이제 마찰력이다.
마찰력이라고 쳐볼게요. 마찰력. 자, 그러면 마찰력은 미우 값에 지금 뭐 운동 정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마찰력이라고 하고, 자, 이쪽 방향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수직항력이 되는 거죠. 수직항력. 수직항력은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mg 성분의 코사인 세타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뮤 mg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 방정식 세울 때, 자, 운동 방정식 세울 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건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다가 좌표축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좌표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물체 크기를 그냥 없애는 거야. 그게 프리야. 프리바디. 뭐 해석은 자유도 그림 뭐 이렇게도 하는데, 자유도보다는 이거 물체 크기를 그냥 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체 크기를 안 그리는 거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프리바디야.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만약에 이 축을 갖다가 이렇게 잡았다 라고 하면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을, 이렇게 잡을까? mg 사인 세타. 그리고 이쪽을 플러스 잡으면 이쪽은 그냥 마이너스 잡아주면 되는 거야. 또는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나는 이쪽을 플러스로 잡을래.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알겠죠?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쪽을 플러스 잡으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방향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다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가 있죠? 이쪽으로 mg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맞나요? 이게 mg잖아요. 이쪽으로. 요렇게는 뭡니까? 요렇게는 뭐예요? 요렇게는 mg 코사인 세타죠. 요렇게는 수직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반드시 이걸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에다가 이걸 입혀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다 보통 표시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림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연습되면 이게 훨씬 편하긴 할 겁니다. 연습이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물체가 여러 개일 때는 이거 물체마다 그립니다. 알겠어요? 물체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절대 틀릴 리가 없을 겁니다. 차근차근히 해 나간다면. 복잡한 물체계가 나타나더라도. 알겠어요? 그림에다 막 하다 보면 헷갈려 막.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X축 성분, 즉 이 축 성분만
보겠다라고 하면, 그죠?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mg sin 세타에다가, 그죠?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f죠. 그죠? 이렇게 한 것이 max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얘가 지금 흘러내려간다. 그죠? 흘러내려간다라고 치면 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각각의 값을 넣고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나올 겁니다. m은 이제 다 약분이 될 테니까. 그죠? 만약에 넣어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mg sin 세타 마이너스의 mu mg 코사인 세타는 ax 이렇게 될 거고, max, m은 다 약분이 되겠죠. 그죠? 결국 ax가 얼마란 뜻이에요? g를 뽑아내면, g sin 세타 마이너스 mu 코사인 세타 이런 값이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y축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힘의 x축 성분과 y축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힘은 따로 생각 안 해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x축과 y축 성분으로 다 표시를 한 다음에 x축만, y축만 이렇게 더해가지고 가속도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y축은 어떻겠습니까? y축 성분은 위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n 마이너스 이게 아래쪽이니까 mg 코사인 세타, 그죠? 해놓고 m a y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얘 가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힘의 평형이 있으니까. 그죠? 이거를 ay를 0으로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수직 항력에는 n은 만약에 구한다. 그럼 mg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직 항력 이걸 구하면 마찰력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106페이지에 있는 그 키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쵸? 요거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 옆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모든 그림에서 작용하는 힘들이 제각각일 텐데, 그것들 전부 어떻게 표현해라? X축과 Y축 성분을 다 표현해버려라. 그걸 다 합해놓고 MAX나 MAY 이렇게 두고 AX가 0인지 아닌지 AY가 0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게 운동 법칙 세우는 겁니다. 그걸 연습을 하면 끝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제 한번 해보세요. 예제. 예제 106페이지에 있는 예제하고요. 107페이지에 있는 예제 같이 하는데 두 문제 다 풀어보세요. 두 문제 다 풀어보는데 거기에서 공기 저항 있죠? 그 KV라고 하는 거 그것만 이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해서 표현해 주면 됩니다. 문제서 줬으니까 그대로 써서 하면 돼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운동 방정식 세우는 거 할 수 있겠어? 운동 방정식을 일단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뭘,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운동 방정식 세우면 뭘 구할 수 있죠?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아까 얘기했잖아. 얘를 구하면 초기 조건만 알면 우리가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운동 방정식의 목표는 얘입니다. 얘를 구할 줄 아느냐? 못 구하느냐. 근데 쟤를 구하려면 뭘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운동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축 방향으로 전부 다 힘을, 이건 축 방향 아니잖아. 그죠? MG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을 이렇게 세웠다면. 근데 축을 어떻게 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축은 마음대로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세워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얘를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세워도 되나? 되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세우라는 거는요, 항상 제일 편리한 형태로 세우라는 뜻이에요. 편리한 대로 세우려면 축 방향에 힘이 많이 분포하는 게 제일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거는. 보세요. N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렇게 쉽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미끄러져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축 방향을 잘 잡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축 방향을 잘 잡고, 그 축 방향에 대해서 힘을 다 분해해서 그 방향으로 나열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예제 두 번째 거 운동 방정식 세워봤습니까? 잘 세워져요? 잘 세워진 사람? 세워져? 세워져? 두 명은 좀 세워지는 것 같고, 두 명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 예제 앞에 거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요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정지하고 있던 질량 2kg 물체에 10N 힘 딱 줘가지고 4초 동안 작용을 했다.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한다. 자, 가속도는 그러면 질량분의 힘 해가지고 지금 외력이 10N 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럼 가속도는 5고요. 그 다음 4초 후 속도는 했으니까,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가속도에 시간만 곱하면 나중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곱해주니까 20이 되겠죠. 그러면 6초 후 물체의 속도와 그 운동한 거리라고 했는데 이건 좀 조심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증가를 하다가 힘을 4초 동안만 줬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5로 이렇게 딱 증가를 하다가 여기 4초. 그죠? 그러면 여기가 20이 됐겠죠? 20. 자, 그 다음 6초까지니까 6초는 등속입니다. 등속. 힘이 작용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면적 구하라는 거예요. 이 면적. 아시겠죠? 두 개의 면적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m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됐죠? 자, 예제 2번은 운동 방정식 세우는 걸 위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돛을 단 배가 내려갑니다. 그죠? 여기 세트하고. 자, 요게 질량이, 썰매의 질량이 M입니다. M, large M, 그럼 G.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자, 그 다음, 힘을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 공기 저항이 있다라고 했어요. 공기 저항. 이쪽 방향으로 KV.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마찰 계수 뮤로 해가지고 마찰력이 있겠네요. 그죠? 마찰력 이쪽 방향으로 뮤 N만큼 있겠네요. 그죠? 뮤 N. 그 다음에 이제 경사면 쪽으로는 따로 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중력에 대한 이 방향의 성분만큼이 내려오는 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죠? 세타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 세타면 90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요렇게도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 90 마이너스 세타면 이게 세타. 됐죠? 자, 그러면 요 내려가려고 하는 성분은 요 크기와 같은 거니까 mg 사인 세타. 그죠? 자, 지금 X축 성분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Y축 성분은 이제 요거 때문에 구하긴 해야 되겠네. 그죠? 자, 요거는 mg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요렇게가 수직항력 n. 그죠? 그러면 X축. 자, 요거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요거가 이제 뭐가 된다? MAX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 거 이제 한번 해보죠.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알겠죠? 이쪽을 플러스 합시다. 이쪽을 마이너스. 그러면 자, 요거 하나 mg 사인 세타.
그 다음 이쪽으로 두 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mu n 마이너스 k v 뭐 이렇게 되겠죠? 요게 무엇과 같다? 여기에서는 물체 개의 질량, 전체 질량이니까 large m이 되겠고 거기에 ax 성분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 요 녀석을 표현해봐라. 이런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자 등을 이용해 갖고 표현해봐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자 보니까 요건 없죠. 그죠? 요건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 표시되어 있는 걸로. 그럼 요거 이제 하려면 Y 성분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Y 성분 여기다 해볼까? 자.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Y 성분은 위쪽을 플러스로 잡아볼게요. 아래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 N에서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그죠? 요게 무엇과 같다? MAY. 근데 여기서 AY가 0이기 때문에 이쪽이 0이죠. 그러면 N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일단 한번 써볼게요. 처음이니까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kv 이게 max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다. 그죠? 자, m으로 다 나눠볼게요. 그러면 m 날라가고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이제 거기다가 정리해 놓은 게 우리 그 답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만 구하면 그 다음 질문들은 뭡니까? 이거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뭐 등속 운동할 때 속도를 구하시오 하면 이게 0일 때 이 V를 구하시오. 이거잖아. 0에서 이 V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3번에 오른쪽 그래프는 경사각 30도인 빗면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렸는데 질량 2kg 넣고 G에는 9.8 넣고 해가지고 K와 U가 얼마인지 찾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대로 숫자 넣고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일 핵심이 뭐다? 운동 방정식을 얼마나 적절히 잘 세우느냐. 그래서 가속도를 얼마나 제대로 잘 찾느냐.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V는 V0 플러스 AT. 운동에 따라서 이제 요거 식은 조금씩 바뀝니다.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죠? 그 다음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거 써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찾아도 되고. 알겠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돼요? 이거 쓰려면은 뭘 찾아야 돼? 방금 얘기했잖아. 뭘 찾으면 이거 다 된다고 했어요. 왜들 그러지? 이 식에서 뭐 찾으면 다 풀립니까? 이 식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 운동 법칙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운동 법칙은 뭔데? 이거라고 그랬잖아. 이거에서 뭘 찾으라고 했어요? 우리 뭐 찾는 거예요? 운동 법칙은. 가속도 찾는 거예요. 가속도. 가속도 찾는. 여기서 가속도 찾으면 돼요. 가속도. 가속도 찾으면 봐봐. 초기 조건이잖아. 그죠? 정지였는지 아니면 뭐 처음이 10m/s였는지. 그러면 몇 초 후에 나중 속도 뭐게요? 그거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를 알면, 초기 조건 알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 그죠? 자, 이것도 보세요. 얘를 알고 얘를 알면 초기 조건이지요? 시간이 어떻게 됐을 때 얼마나 갔는지 알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알고 초기 조건을 알면, 그죠? 얘랑 얘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야? 아까 여기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은 변이가 얼마였을 때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간 대신에. 위의 것들은 뭐였어요? 가속도하고 초기 조건 알면 시간이 어떻게 됐을 때 얘네들 알 수 있느냐였고, 밑에 거는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가속도를 알고 초기 조건을 알면 빠르기가 어떻게 됐을 때 얼마나 갑니까? 또는 얼마 갔을 때 빠르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속도 구해야지. 아시겠죠? 가속도를 어떤 식으로든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우울체계가 나오면 저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 저게 아니면 뭐를 통해서 이런 다른 값을 줘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준다는 거야.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뭐 이런 것들. 알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속도 시간 그래프겠죠? 그럼. 운동 법칙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역학 부분이 굉장히 쉬워져요. 알겠어요? 근데 운동 법칙이라는 게 애매하게 이해가 되면 역학 부분만큼 헤매기 좋은 데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운동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까? 힘의 법칙과 운동 법칙이 서로 다르고, 그죠? 그 힘의 법칙에 따라서 정의된 힘들이 물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게 외력인지 내력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물체계를 변화시키는지, 그런 것들의 관계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찾는 방식이죠. 이 찾는 방식이 뭐였어요? X축, Y축. 힘 무조건 X축, Y축 다 분해해가지고 거기에다 그려가지고 X축끼리 다 합치고 Y축끼리 다 합치고.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에서 주로 다루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 그죠? 그럼 X축 방향의 가속도만 알면 이것도 다 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어렵지 않죠? 조금 어렵게 내주는 게 이제 빗면입니다. 빗면. 빗면으로 하면 요런 것들 찾아야 되니까 일반 중학생이나 일반 중학생 못하고요. 당연히 이걸 지금 당장 배우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일반고 학생들은 물리원에서는 다루긴 다루는데 나중에 거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다루긴 합니다. 다루긴 하는데, 왜냐면 일반고 애들도 고2면은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해요.
알겠어요?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 질량과 무게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질량이 두 종류인가 아니? 107, 108, 이쪽에 이제 한번 봅시다. 108페이지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질량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알겠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저쪽 정규 단에서 했구나. 질량이라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개념이죠. 화학에서도, 엔탈피라는 거 혹시 들어봤니? 엔탈피. 엔탈피가 뭐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죠. 그죠? 근데 얘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얘가 가진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얘가 변화를 했을 때 엔탈피의 변화 값을 측정한다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 절대 양을 계산을 하는 방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량이 일종의 에너지의 표현일 뿐이에요. 한 가지 표현 방식이 질량이야. 그래서 질량도 사실은 절대적인 질량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절대적인 질량을 측정한다는 뜻은 뭐가 됩니까? 절대적인 엔탈피를 측정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량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을 주면 이 물체에게 힘을 주잖아. 그죠? 힘을 주게 되면 얘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죠. 맞나요? 가속도 측정할 수 있잖아. 정지 상태에서 몇 초 뒤에 얼마나 빨라졌는지 뭐 그런 거 측정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질량을 구할 수 있죠. 그런 질량을 뭐라고 한다? 관성 질량. 알겠어요? 그런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중력을 받으면 중력이라는 힘. 자, 이게 만약에 중력이라고 가정하면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겠죠. 그죠? 이것도 측정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력 가속도 중력이면 그때 이 질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중력 질량이라고 불러요. 중력 질량. 중력 질량인데,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은 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같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측정해보면 같습니다. 같을 이유는 없는데 같아요. 그게 상대성 이론에서 다 증명이 됐고 그래서 그냥 같다고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같을 이유가 없는데 같아? 같게 나와. 우리는 그냥 동일하게 씁니다. 동일하게 써요. 그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또 관성력하고 할 때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있는데 우리는 같은 물체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씁니다. 알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밖을 볼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밖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구에 있다라고 치면 이 사람은 아래쪽으로 어떤 가속도를 받겠니? 이런 가속도를 받겠죠. 그죠? 이 사람은 M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쪽으로 G만큼 가속을 한다라고 쳐볼게요. 요 공간이 G만큼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G만큼 힘을 받겠죠? 그죠? 가속도를 받을 겁니다. 맞나요? 요거는 이제 움직이는 거고, 얘는 중력을 받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죠? 방향은 그냥 마이너스 붙였지만 이거 같은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즉, 이 사람은 지금 지구에 있는지, 알겠어요? 우주선 속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됐나요? 그렇게 한번 봐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중력 질량을 이용한 게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5번에 있는 물체 운동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는 방식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외력과 내력을 구분하고, 자, 외력은 물체계의 변화를 주는 것이고, 내력은 이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그죠? 작용하는 힘이요. 요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죠. 이제 여러분들 작용, 반작용 개념이 뒤에 나오니까 또 같이 합시다. 자, 작용, 반작용은 여러분들 좀 들어봐서 알 것 같은데, 이 힘을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3법칙 얘기인데요. 작용이란 것과 반작용이란 게 있는데, 힘은 항상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다른 물체에 작용을 하면 다른 물체는 자기한테 힘준 애한테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힘은 반드시 상호 작용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보세요. 요 힘은 누가 준 거예요? A가 B한테 준 거죠. 자, A가 B한테 준 거다. 이렇게 가정하면, 자, 요 힘은 뭐죠? 요 힘은 B가 A한테 준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작용, 반작용. 뭐, 이게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힘은 합성 가능하다? 안 된다? 합성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체 A의 R자 힘.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FA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랑, 자, 물체 B의 R자 힘. 요거 FB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운동 방정식 세우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구할까? 자, 먼저 운동 방정식 세우는 것부터 한번 합시다. 알겠죠? 자, A의 R자 힘 세우는 거, A는 여기만 있잖아. 그죠? 얘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
두 개. 얘 작용점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힘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일단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얘는 어떻게 되죠? 10N에서 단위 쓰면 수직 항력하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 FBA 뭐 이렇게 되겠죠? FBA나 AB나 뭐 크기는 같으니까 나중에 그냥 F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 알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MA의 A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맞나요? 그래서 R자 힘은 R자 힘은 요 R자 힘 통째로 요거죠. 요게 요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요 그대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 뭔지 압니까? 모르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자, B가 받는 건 뭡니까? B가 받는 건 지금 요거밖에 없죠? 그죠? F, A, B. 그죠? 요거네. 끝이네.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요 녀석, 즉, 얘의 크기 있죠? 얘의 크기. 얘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됐죠? 그럼 요게 뭐죠? 이게 몇 킬로? 3킬로. 그 다음에 얘의 가속도 이쪽으로 가는 게 얼마였죠? 아까 2였죠? 그죠? 전체 물체계가 5고 요게 10이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 3은 6N.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6N이니까 얘가 4N입니다. 이렇게 돼요. 방정식 세우는 거 할 줄 알겠죠? 자, 그리고 이 R자임 있죠? 각각의 R자임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쉽습니다. 이거잖아, 이거. 굳이 이걸 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운동 방정식 때문에 세워드린 거고. 어떻게 해라? 개의 가속도가 얼마였죠? 2m/s의 제곱이었죠? 그럼 이거랑 얘도 이 가속도, 얘도 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얘의 가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얘를 곱하면 돼요. 그럼 4N. 그 다음 얘랑 얘를 곱하면 6N. 그래서 4N과 6N의 R자임이 나왔을 때, 이 둘의 R자임이 나왔을 때, 이 둘의 합은 누구와 같아야 된다? 얘랑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속도를 알면 빠르게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곱해주면 되니까. 제일 끝에 것은 하나밖에 힘을 안 받으니까. 그럼 얘의 값과 얘의 값이 같죠. 그러면 여기서 요걸 빼도 되고 이렇게 곱해도 되고. 알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편한지 봐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력도 다 구할 수 있고 물체 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각각의 R자임도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연습을 해야 될 것은 수평면, 빗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마찰력, 뭐 공기 저항력,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방향성으로 잡아가지고 운동 방향씩 잡는 건데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그거 연습을 좀 해 두시면 돼요. 알겠어요? 요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힘이 있을 때 X축 방향, Y축 방향 성분들. 됐지? 자, 그러면 예제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예제를 110페이지에 있는 거 두 개를 빨리 한번 해보세요.
응? 얘는 모르겠어. 나 걔를 모르겠다고? 걔가 쉬운 건데 왜 걔를 모르겠대?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되죠? 설명 들으면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쪽하고 이쪽 나눠서 그냥 다 알아매. 그죠? 근데 직접 해보면 간단한 문제도 식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좀 뻑뻑할 겁니다. 그죠?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선생님하고 할 때처럼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뭐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그 109페이지에 있는 그 가로 6번 있죠. 마찰이 있는 면에서의 물체 운동 있죠. 요런 거를 연습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걸 여러 개 힘이 있는 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세우면 되는 거구나. 처음에는 이런 거, 요런 방향성의 힘 하나, 해결하는 것도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방향적인 것만 보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이제 수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으로 F만큼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여기가 이제 MA, 여기 MB,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스몰 F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거기 C 같은 경우 어떤 실입니까? 가벼운 실이다. 가벼운 실이라는 의미는 질량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작용한다? 요 힘과 요 힘이 같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겠죠. 장력의 특징입니다. 장력의 특징. 자, 그렇게 해놓고 봅시다. 수레의 가속도 크기는 얼마냐? 자, 이 힘은 무슨 힘이에요? 이 힘은 무슨 힘이에요? 물체계에서. 우리 물체계는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A와 B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처음 할 때는 이게 쉬워 보여도 이거를 눈에 익히지 않으면 그냥 생각을 전혀 안 한 상태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복잡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헤맬 수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서를 정하세요. 물체 개를 정하고 외력과 내력으로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력이 뭔지, 알자임이 뭔지 운동 방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힘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지. 이럴 때는 물체계를 지금 이 문제는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이 A와 B로 잡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힘에 반작용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내력이구나. 그럼 얘는 이쪽에서 끄는 물체 잡아당기는 거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외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가속도 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되죠, 외력을. 외력이 뭔데? F인데, 요거 MA 플러스 MB. 이거 아니야? 그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가로 2번에 끈 C가 A에 작용하는 힘 F는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건 내력이란 얘기잖아. 그지? 내력인데 자, 이 힘은 무엇과 같아요? 얘가 받는 R자인 것 같죠? 얘 힘 요거 하나밖에 안 받으니까. 그럼 이거 R자임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니? R자임. R자임은 어떻게 구하라 했어요? 제일 마지막 거는 그냥 가속도에다가 제 질량 곱하면 돼요. 얘 질량에다가 얘 가속도, 이 가속도잖아. 근데 이걸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MA 플러스 MB에 F가 가속도인데 거기에 얘 질량 MA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내력, 외력 판단하는 게 우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축방에 대해서 운동 방향식 잡고 자 조금 쉬다가 밑에 것도 해드릴게요.